너는 세리랑 남매라고. 그러니까 제발. 불가능한 일에 안간 힘쓰지 마. 너희 둘은 어차피 안 되는 사이니까. 오범수는 장미애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순간적인 착각이었기를, 혹은 무심코 던진 농담이기를 바랬죠. 세리랑 내가 남매라고? 오범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미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는데요. 결국 오범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장미애에게 되묻죠. 미스장 누나,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범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랑 제가 남매라고 했어요? 확신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담아 아니야, 농담이야 라고 웃어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미애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오범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요. 그래 맞아. 너희 둘은 남매야. 한마디 한마디 가슴을 도려내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랑 만날 생각 꿈도 꾸지 마. 내 말 알아들어. 장미애의 마지막 외침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부탁이자 서로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죠. 오범수는 장미애의 말을 들은 직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립니다. 30년 전 오범수의 아버지였던 술도가 사장이 장미애의 공금 횡령을 눈감아준 충격적인 이유에 관하여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고탁은 회장실로 들어서는 한동석의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껄끄러운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죠. 장차 사돈이 될 사이라지만 그동안 한동석은 단 한 번도 회사까지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무심하고 냉담한 인물이 술도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회사를 찾아오다니. 술도가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독고탁이기 때문에 썩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막걸리를 뿌리고 난동을 피우는 마광숙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고함까지 쳤던 사건까지 문득 떠오르면서 독고탁은 더더욱 한동석이 안이꼽게 느껴지는데요. 한동석은 독고탁의 불편한 기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술도가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 신라주조에서 조작했다고 대국민 앞에서 사과하세요. 독고탁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석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따지듯이 대답합니다. 아니 한 회장님.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제 밑에 있는 소기룡이가 승진 욕심에 독단적으로 벌인 일을 왜 제가 대국민 앞에서 사과까지 해야 합니까? 회장님 지금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러자 한동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저는 술도가 편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독고탁에게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술도가는 저희 호텔 협력업체입니다. 당연히 제품을 납품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편을 들 수밖에 없지요. LX 호텔에서 장광주를 제공받은 고객분들에게 그래야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고탁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맞는 말만 하는 한동석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입만 삐죽 나와서는 암묵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죠.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반박할 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로 개망신을 당하는 것만큼은 그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호텔 납품에서 탈락해서 회사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신라주조가 사기꾼 회사라는 이미지까지 박혀버리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문제입니다. LX 호텔은 제3자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 요구까지 하시고 이건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러자 한동석이 독고탁의 뻔뻔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준비한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일전에도 술도가 대표가 꽃뱀이라느니 돈독이 올랐다느니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셨죠. 한동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알아보니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더군요. 장차 제 아들 결이가 회장님의 사위가 될 텐데 이런 집안과 가족으로 엮이게 될 걸 생각하니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순간 독고탁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독고탁은 회장실을 나서는 한동석의 뒷모습을 보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항복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차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동석을 그냥 보내고 맙니다. 어떻게 쌓아온 신라주조의 명성인데 치졸하게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쳤다는 사실로 대국민에게 외면받고 망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이와 세리의 결혼이 엎어질 걸 생각하니 그냥 사과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회장실 안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독고탁인데요.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이 세리 문제로 알아누워있는 장미애를 보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 한 회장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나보러 대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래. 그 인간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독고탁은 씁쓸하게 웃으며 손에 쥔 재킷을 힘없이 소파에 던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짓밟으려 든다는 생각에 독고탁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미애가 이마에 얹어놓은 물수건을 내려놓고 심각한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 사과한다고 했어? 미쳤어? 내가 사과를 왜 해? 독고탁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일말의 반성 따위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사과하는 순간 우리 신라주조는 끝장이야. 누가 우리 술을 먹으려고 하겠어. 씁쓸하게 고개를 젓는 독고탁을 보며 장미애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거침없이 독고탁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한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해 무조건. 장미애의 말은 아내로서의 애정이 담긴 충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령이었고 세리의 결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죠. 장미애는 숨을 고르며 조금 더 비수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당신 세리 결혼시키기 싫어. 세리 결혼 엎어지면 나랑도 당장 이혼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실컷 분노를 표출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는데요. 그녀의 말은 독고탁의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독고탁은 한 회장뿐만 아니라 아내인 장미애마저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생각에 괜시리 짜증만 나죠. 쓸쓸하게 서재로 돌아온 독고탁은 한동석이 회사에 찾아온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마광숙이 한동석이 운영하는 호텔의 협력업체 사장이라지만 어떻게 사돈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죠. 독고탁은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집어드는데요. 병에 담긴 소주를 컵도 쓰지 않고 벌컥벌컥 마시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독고탁. 그 양반 진짜 마광숙을 좋아하나? 둘이 잘 되면 마광숙이 내 사돈이 되는 건데 그건 절대 안 돼. 독고탁은 씁쓸하게 웃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에게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 한동석의 모습은 지나가는 개가 보더라도 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꼬여버린 상황에 독고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독고탁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동석이 원하는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아무리 자존심이 중요해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리였습니다. 술도가를 생각하면 죽어도 굽힐 마음이 없었지만 그놈의 LX 호텔이 뭐라고. 세리의 결혼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었어요. 비록 독고탁이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한시름 덜었다는 듯 깊게 한숨을 들이쉬는데요. 그래 잘 생각했어. 장미애는 짧게 대답하고는 독고탁에게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소리 없는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한동석 또한 독고탁이 결국 고개를 숙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고 여겼는지
결의와 세리의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장미애를 통해 뜻을 전달하죠.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신라주조 본사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 중심에 검정 양복을 입은 독고탁이 서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슴속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무거운 고개를 천천히 숙였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독고탁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감내했는지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장미애는 대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독고탁의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미애가 향한 곳은 술도가 사장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30년 전에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과 이번에 술도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남편 독고탁을 대신해서 사과하기 위해 들른 것이었죠. 차에서 내린 장미애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도가 사장의 영정사진 앞에 선 순간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정사진 속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술도가 사장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모자란 제 남편 때문에 술도가가 곤란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제가 잘 타이를게요.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은 30년 전 술도가를 등지고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참회였고 독고탁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삼키던 장미애는 갑자기 오범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범수가 아주 잘 컸어요. 어렸을 때도 참 영특했는데.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소와 함께 씁쓸한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장미애는 어린 오범수가 총명하게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가 곧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가 범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장미애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두 사람 절대 이뤄질 수 없잖아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결연함은 한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미애는 술도가 사장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사과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교제만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장미애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범수의 집이 독수리 술도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리가 아빠인 독고탁이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되고 결국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이죠. 장미애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세리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살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세리가 장미애를 향해 한 걸음에 다가서더니 거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장미애는 그 거친 숨결과 눈빛을 받아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가 독수리 술도가 망하게 하려고 영상을 조작했다는 게 사실이야?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킨 감정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한참 동안 세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모두 사실이야. 장미애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있으니까 너도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세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세리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추악한 실체가 이제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적 세리에게 독고탁은 그저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아빠를 보면서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에 하늘에 감사한 적도 있었는데요. 친구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학원에 다니며 넉넉한 용돈을 받았던 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 울상을 짓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세리에게 그런 걱정은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풍요로움의 뒷면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혈과 피눈물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서 그 피눈물로 세리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세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이 다름 아닌 오범수의 집안인 독수리술도가라는 사실은 세리의 분노를 더더욱 폭발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미애를 정면으로 바라본 세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담담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리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장미애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세리를 보며 슬슬 불안감이 밀려오는데요. 그러나 세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세리는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장미애는 순간 머리가 핑 돌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아빠가 그렇게 원하는 결이 오빠랑 결혼도 나는 절대 할 생각 없으니까 엄마도 꿈깨. 장미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아빠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돈은 있고. 장미애는 숨을 헐떡이며 세리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외쳤어요. 세리야,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결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오범수는 그만 잊어, 제발.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장미애는 딸에게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세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 깊은 결심이 선 듯 장미애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미애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립니다. 나 교수님 집에서 지낼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세리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곧장 준비해뒀던 작은 캐리어를 끌고 오더니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죠. 하지만 장미애는 오범수의 단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세리가 오범수를 찾아가 봐야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는 주제에 지 혼자 뭘 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치는 장미애인데요. 그렇게 세리는 오범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오범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꼭 쥔 채 숨을 천천히 고르고 초인종을 누르죠. 오범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서 입술을 깨무는 독고세리. 짧지만 또렷한 초인종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오범수의 놀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캐리어를 든 세리를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너 내 말이 웃음이군. 오범수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지만 세리는 오범수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투, 단호한 태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오범수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런 성향이기에 더더욱 세리는 판을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서 오범수의 마음이 저절로 자신한테 향하길 바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렵사리 생각해낸 것이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오범수의 집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세리는 오범수의 매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술도가한테 저지른 일 문제로 교수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범수는 세리가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잠시 세리를 안으로 들일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선을 분명히 그은 사이지만 사과만큼은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장미애의 얼굴이었습니다. 연구실에 찾아와서 장미애가 당부했던 말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는 오범수인데요. 그는 냉정한 어조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너희 아버지가 해야지. 너가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밤이 늦었다. 어서 돌아가. 오범수는 문을 닫으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니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세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꿋꿋한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오범수는 잠시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세리가 빈손으로 왔다면 그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냉정하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밤길을 걸어온 세리의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보기 위해 결국 세리를 집안에 들이게 되죠. 그렇게 오범수는 세리에게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문틈은 조금 더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캐리어를 끌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작전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세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차를 마시며 한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세리를 보고 오범수는 팔짱을 끼고 무심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세리 너, 저 가방은 뭐야? 설마 너 집 나왔니? 세리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아빠한테 너무 실망해서 짐 싸고 집에서 나왔어요. 당분간 밖에서 지내려고요. 세리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교수님. 그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오범수에 대한 미안함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 저희 아빠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오범수는 그 진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하니 얼굴도 받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 봐. 오늘은 어디서 지내려고? 오범수는 세리가 당연히 갈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세리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서 오범수의 물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입술을 꼭 깨물고 손끝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교수님.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오늘 하루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오범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표정은 냉정하게 굳어졌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가방까지 싸들고 들어오려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범수는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세리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건데요. 오범수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독고세리. 내가 저번에 만나서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더군다나 너는 학생이고 나는 너를 지도하는 교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짐 싸들고 당장 나가. 내일 오전 수업 있어서 일찍 자야 하니까. 오범수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오범수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 세리는 침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거 맞아요? 그러면 그때 왜 대답을 못 하셨어요? 대답을 못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범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정말 아무 감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바로 대답 못 하셨잖아요. 교수님도 저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답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세리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외침이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한이를 키우느라 경황이 없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세리의 말에 당당하게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세리가 떠나간 연구실에서 오범수는 분명히 세리의 빈자리를 느꼈거든요. 물론 그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리가 없는 연구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쓸쓸하고 허전했다는 사실이었죠.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세리를 바라보기만 하는 오범수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오범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화병으로 쓰러져 끝내 세상을 등지게 만든 비극적인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장미애와 독고탁이 훔쳐간 공금 때문이었죠. 술도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시달리다 결국 병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범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고 아직도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요. 설령 지금 이 순간 세리에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해도 그녀는 결국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죠. 특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오범수에게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범수는 흔들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하지 못한 대답. 지금 확실히 해줄게. 세리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없이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마. 하니 보고 싶다는 핑계로 오는 것도 이제 그만해. 오범수의 말은 차갑게 그리고 무섭게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세리와의 모든 인연을 한순간에 끊어내겠다는 결심처럼 들렸죠. 하지만 세리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오범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범수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막무가내로 오범수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결심합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들 테고 그러다 한 번쯤은 자신을 여자로 봐줄 거라 생각했죠. 그 절박함이 세리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는데요. 세리 너 정말 안 나갈 거야? 세리는 오범수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범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세리가 나가지 않자 결국 전화기를 들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죠. 장미애는 세리가 기껏해야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집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오범수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자지러집니다. 뭐라고? 세리가 너희 집에 있다고? 당장 주소 찍어보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장미애는 휴대폰을 부랴부랴 손에 쥔 채 벌떡 일어나서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정신없이 지갑과 차키를 챙겨서 불이 나게 현관문을 나서는데요. 차량에 올라탄 장미애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마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말은 잘 따르는 온순한 아이였지만 가끔씩 한 군데에 꽂혀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아이라는 걸 장미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오범수의 집으로 향하죠. 그렇게 장미애가 오범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그녀는 거칠게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있는 세리를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어요. 야, 독고세리. 당장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였죠. 장미애의 눈빛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지금 당장 세리를 끌어내겠다는 듯 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범수의 집에서 나가는 순간 2번 다시 오범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데요. 오범수는 세리가 쉽사리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았는지 진지한 어조로 세리에게 말합니다. 세리야. 하니 얼굴 보고 싶으면 종종 오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 내일 수업 있어서 빨리 쉬고 싶어. 오범수의 말은 거절 같으면서도 어딘가 약간의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었습니다. 세리는 오범수의 그 말 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을 읽어냈죠. 비록 억지로라도 돌아가야 하지만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니라는 희망이 느껴졌는데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야 세리는 못 이기는 척 오범수의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장미애가 시무룩해 있는 세리를 보고 말하길. 너 먼저 차에 들어가 있어. 오범수 교수랑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장미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리가 고개를 돌려 장미애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하죠. 교수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 나 또 나가버릴 거니까.
세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와 함께 울먹이는 듯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세리의 경고에 잠시 숨을 삼켰지만 곧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리의 한바탕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죠. 세리가 차량으로 돌아간 후에 장미애는 오범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장미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오범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범수, 너 정말 세리한테 마음 없는 거 맞아? 순간 오범수는 숨을 삼키듯 조심스레 눈을 깜빡였어요. 장미애의 돌직구 같은 물음에 짧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죠. 대답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장미애는 그 짧은 머뭇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끝의 망설임, 시선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을 읽어낸 장미애는 확신을 가졌어요. 범수도 세리에게 마음이 아예 없진 않구나. 비록 세리만큼 절박하진 않더라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있다는 걸 장미애는 단숨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범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죠. 너희 둘은 절대로 안 돼. 장미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범수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고 깊은 한숨을 내리쉬며 대답하는데요. 누나 뜻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 오범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준비해온 비수를 꺼내듯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 둘은 사실 남매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범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미애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처음엔 자신의 귀가 잘못 들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범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세리랑 제가 남매라고요? 오범수는 믿을 수 없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그 질문 속에는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절박한 바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범수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숨 한 번 고르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 둘은 남매야.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사이라고. 장미애의 말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오범수의 가슴을 내려치는 듯했고 오범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알고 보니 오범수와 세리는 아버지만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이부남매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오범수 역시 장미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오범수를 보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꾹 눌러 참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오범수의 아버지였던 술도가 사장이 공금을 훔쳐서 달아난 장미애를 끝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장미애가 강수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들인 범수의 엄마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범수는 술도가 사장의 혼외자였던 것이죠. 오범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범수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러다 겨우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겨우 짜냈어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랑 자동 아저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걸요. 오범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장미애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오범수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자동 오빠도 모르는 일이야. 장미애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랑 사장님이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비밀이지.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는구나. 장미애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 삼킨 채 오범수를 향해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범수야.
그리고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한없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미애는 등 뒤로 스치듯 느껴지는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세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엄마가 오범수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걱정돼서 다시 돌아와 봤던 건데 생각지 못하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리의 두 눈은 차가운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세리가 장미애를 바라보며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이랑 내가 남매라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이 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변명 하나 없이 냉정하고도 확고한 어조로 대답하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될 거 아냐. 장미애의 눈빛은 슬픔과 단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진실만큼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장미애의 말은 마치 벽처럼 세리의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 순간 세리는 좌절한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는데 그 사람이 내 이부남매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소중하게 키워온 꿈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죠.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너무 큰 충격에 오히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도 새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